네, 안녕하세요. 백제 세계유산센터 도미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유산 백제 역사회적 지구의 교육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백제 역사회적 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제 역사회적 지구는 2015년 7월 8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백제 역사회적 지구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있는 백제 왕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연속유산으로서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연속유산이라고 해서 총 8개의 백제 왕도와 관련된 유산이 등재되었습니다. 공주 지역에 있는 공산성, 그리고 송살리고분군, 부여 지역의 관북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살리고분군, 나성, 익산 지역에는 왕국유적,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회적 지구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또 개별 단위유산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백제 역사회적 지구의 교육을 위해 그동안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보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도 합니다. 뭐 닭이라고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의도한 바로는 이제 봉황인데요. 이제 공주부여 익산에 출토된 유물에서 봉황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가 백제 역사회적 지구를 이제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첨봉이라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봉이를 개발한 후에 이제 캐릭터 첨봉이와 남자 주인공인 초등학생 선광이가 이제 백제 역사회적 지구를 함께 여행하는 고고 세계유산 백제 역사회적 지구 애니메이션을 먼저 개발을 했고요.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저희가 이제 홍보 활동이라든지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 컨텐츠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제 EBS와 함께 문화유산 코리아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2015년에 11편, 2016년에 이제 13편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제작 영상은 이제 국문으로도 진행을 했고 차후에 영문 자막을 또 삽입을 해서 EBS 잉글리시 웹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또 EBS 아메리카 채널을 통해서 해외에도 송출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해외에도 문화유산 교육 또 이제 한국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제작된 이런 다큐멘터리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EBS 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에 공주부여 익산의 이제 지역별 시범학교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서 초등고 이제 학교의 이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작된 컨텐츠들은 또 학교의 현장 학습에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교재 개발입니다. 이 교재는 이제 안녕 나는 백제야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6세에서 9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백제 역사회적 지구 어린이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제 본문과 함께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워크북 형태도 같이 붙임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워크북은 스티커 붙이기라든지 색칠하기, 뭐 만화 이런 교육 타겟층에 맞춰서 컨텐츠를 구성을 다양하게 했고요. 또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역사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교재를 또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백제 문화 비밀 코드를 찾아라입니다. 본 책은 내용을 이제 복습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북을 통해서 현장 학습을 유도를 하였고요. 또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교육 특강, 초등학교 수업 자료 등으로 이제 배포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매년 진행하는 국제학술 대회의 이제 주제로 교육과 관광을 통한 세계유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술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백제 역사유적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유산의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제 국제학술 대회 이제 부대 행사로 또 일반인 및 청소년의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 하는 이제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유명한 한국사 강사인 이제 태태정 선생님을 이제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여문화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국립공주박물관, 2019년도에는 익산 섭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을 했으며 각 3개 지역에서 순환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꽤 만족도가 높게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 처음 저희가 선보인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레고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백제 역사유적 지구의 이제 구성 요소, 구조라든지 조형성 등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 레고 블록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모형을 만들어 보는 또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자율주행 놀이라고 해서 지금 상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는 아니지만 이게 자석같이 이렇게 해서 레고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게 그 코스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흥미있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레고 프로그램은 소규모로 다회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제문화유산 주간입니다. 세계유산이 등재된 2015년 7월 8일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진행을 한 백제문화유산 주간인데요. 그래서 매년 7월 8일에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공주부여 익산에 있는 박물관, 각 유적, 관련된 기관들에서 진행을 동시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행사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백제문화유산 녹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7월 8일 저녁에 이제 유적을 한번 학예사분들과 함께 답사를 하면서 유적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듣고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유물들을 학예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각 세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끝나고 짧은 공연도 진행을 했고 다가이도 진행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는 이런 복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본 행사도 이제 올해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인데 퀴즈왕 선발대회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골든벨처럼 형식의 학생들이 퀴즈를 맞춰서 1등을 수상을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고 교육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이 화면을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이렇게 응답을 올리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공개한 후에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렇게 정답을 외치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학생을 인터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교육 사업인데요. 공주부여 익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이 각각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적 내 전시관 형태의 박물관들이 또 이렇게 전시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나 초등학생, 성인, 노인, 외국인 등 대상을 구분을 해서 박물관 전시나 유물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국립공주박물관 대학을 운영을 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라 무령왕릉의 보물이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주말 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또 학교 연계 프로그램 이런 연계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매달 문화 강좌를 열고 단체 학급 프로그램인 나만의 수막새 배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적 전시관들인데요. 기존에 이제 전시관들이 설립이 된 지 조금 오래되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을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디지털 전시관 형태로 개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진은 공주 송살리고분군에 위치한 웅진백제 역사관입니다. 이제 웅진백제 역사관은 터치 키오스크나 증강현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북 같은 첨단 전시 기법을 활용을 해서 백제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능선리 1호분의 고분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증강현실로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원래 능살리고분군 모형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관을 구성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실제 고분 모형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전시관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작년 3월에 아트 뮤지엄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ICT 컨텐츠들로 구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동대학로 이제 홀로그램이라든지 석조사리감 홀로그램, 또 이제 가상현실 시네마존, 이렇게 ICT 체험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구성을 해서 관람객들이 이제 고분이 이제 복토만 되어 있고 현장에는 실제 봉분만 있어서 안에 내부로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부에 어떠한 벽화가 있는지, 또 석실의 고분의 구조가 어떠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컨텐츠들이 담겨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답사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을 했었고요. 또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상시적으로 이렇게 유적 전시관 내부를 이제 관람을 하고 풀어볼 수 있는 학습지를 배부를 해서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고학적 유적으로 그 형태가 소실되어 있는 유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관과 박물관을 활용을 해서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전시관의 디지털 복원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영상미와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백제 컨텐츠를 제작해서 박물관 교육 사업과 연계해서 적용한다면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발굴 체험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구, 교재를 개발을 해서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다양한 방면의 교육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세계유산 교육이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박물관들이 이제 문을 닫고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게티 뮤지엄에서 이제 휴관으로 인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뮤지엄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패러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관심들이 나중에는 실제 박물관에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유산에 방문을 하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역사, 문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계유산 교육을 위해서 저희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관리하는 세계유산 센터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세계유산을 많은 분들이 즐기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미솔 학예사님 감사드립니다. 동시대에 맞게 특히 선도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해서
정말 다양한 그 문화유산 교육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일상의 삶 그거를 제 듣자마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 저희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도민한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술로 가로지르기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었기도 하고요. 숨겨져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직접 찾아가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또 가장 각인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잘 알면서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EBS 방송을 활용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문화유산 교육에 앞장선 그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미솔 하기사님께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재청 공릉